안녕하세요. 교육판 기자 백진우입니다. 교육판은 프로젝트 위기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위기는 학생 주도 교육개혁 프로젝트로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위기는 공자가 이야기한 위기지학에서 따온 것인데요. 위기지학은 위인지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참된 나름을 밝히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던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위인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우야, 너가 방금 한 말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에도 위기제학을 주창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대박. 천원짜리에 보면 이황 선생님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이황 선생님도 한 16세기쯤에 위기지학, 위인지학 하지 말고 위기지학 하라는 말씀하셨다고 해요. 도산서원도 알고 있나요? 네, 들어봤어요. 이황 선생이 지은 거 아닌가요? 네. 왜 지었는지 알고 있어요? 학교 같은 거 아닌가요? 네, 학교인데 그 당시에 있는 학교도 위기지학 하지 않고 위인지학 하는 학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적인 학교로 건설한 게 도산서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가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가볼까요? 위기지학을 느끼러 가봅시다. 네. 퇴계 이황은 1501년 지금의 안동인 경상북도 예안에서 태어났다. 이황은 12살부터 논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살에는 주역을 읽었다.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황은 학문은 좋아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34살에 어머니의 권유로 벼슬길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가 풍기 군수로 있을 때 그곳에는 백운동 서원이 있었다. 서원은 옛 유학자에게 제사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립학교인데 이황은 유학의 발전을 위해 백운동 서원을 국가에게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 백운동 서원은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라로부터 책과 노비, 논밭을 하사받고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는 서원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전국에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어 유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벼슬보다 학문 연구가 우선이라 생각한 그는 관직을 내려놓게 된다. 60세에 그는 고향에 도산서당을 짓고 교육활동에 힘을 쏟는다. 이황은 늘 교육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꿈은 말년에 드디어 실현이 된 것이다. 그가 도산서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때에 당시의 심정과 감흥을 표현한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도산12곡이다. 제10곡 예전에 걷던 길을 몇 년이나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나마 돌아왔으니 이제는 딴 곳에 마음 두지 않으리라. 이황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계속 정치를 하러 올라오려고 많이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올라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면에서는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 자기의 학문을 닦고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마 드디어 이제 도산서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시기가 왔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에 대해 성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남궁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일 즐겨 공부했는데, 근데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선생님께서는 항상 어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편법만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내가 생각했던 언어의 본질인 소통을 좀 간과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장 구조를 가르칠 때도 단순히 그 시험에 구조를 나오는? 암기하고 어. 또 그것이 왜 그런 구조가 파생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간과한 채 단순히 암기만을 강조하는 그런 수업이었다면, 대학에 올라와서 수업 받고 또 이제 세계 곳곳으로 여행하면서 이제 진정한 어떤 영어 교육의 면을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내가 영어를 쓰는 문화권의 사람이랑 어떤 소통을 하고 거기서 어떤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그런 뭐 성적을 얻기 위한 편법, 거기서 자유로운 정말 언어의 본질인 소통에 가까운 학문적 가치 아니었을까라고 느꼈어. 나는 그 중학교 때 문학이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학원에서 그 영문학을 배웠는데 근데 문학이 막 그 사회와 소통하고 또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독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와 문학이 진짜 재밌구나. 뭔가 예술에 가까운 경지? 막 그러면서 나도 문학 작품을 써야지 하면서 작가가 꾸미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했던 게 아니 국문학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국문학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고 비유는 이건데 이걸 외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시험 잘 보려고 그러니까 특히 시험 잘 봐서 이제 뭐 취직하고 뭐 이런 논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없게 됐던 것 같고 사실 문학은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네. 나도 언어에 관한 건데 요즘에 토플 학원을 다니거든. 이번 달에 토플 학원 다니는데 토플 특히 이 스피킹이랑 라이팅 같은 경우는 문제는 되게 나의 생각을 물어봐. 뭐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는 이런 경험 있니? 약간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근데 학원에 갔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더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플도 결국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는 언어고 그런 거니까. 근데 학원에서는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그걸 템플릿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해진 개념 틀? 그런 걸 그냥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해서 이미 정해진 답을 그냥 빨리 외워서 그냥 적합하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서 약간 그런 걸 볼 때 좀 그런 게 세속적인 공부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 제9곡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옛 성현을 뵙지 못했네. 옛 성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행했던 가르침이 앞에 있구나. 그 행하신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행하고 어찌할 것인가. 그 이황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학문을 정진하시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이 어떤 선임들이 미리 닦아놓은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알았을 때의 어떤 기쁨을 표현한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너는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니? 근데 있어. 뭐냐면 그 사실 교육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나도 이제 위기지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위기지학과 교육은 무슨 관계가 있고 또 이제 교육은 무엇이지? 학교보단 그 이상의 것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교육 본이론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책이 이따만큼 듣겠는데 아직도 읽고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 책 앞부분부터 딱 위기지학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막 내 생각도 정리되는 느낌인 거고 나 혼자서는 분명히 못했을 정도의 그 학문적 성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쾌감을 느꼈어. 아마 이황 선생님도 이런 느낌 아닐까? 아무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실 교육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별게 뭔가 아니야? 궁금해. 그러면
나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거 알려줄게 하고 알려주고 그거 배우는 과정이잖아. 근데 그게 약간 지금은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같은 경우는 되게 딱딱하게 무슨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만을 이렇게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 안에 사실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내가 이거 내가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건데 이거는 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데 좀 소통이 좀 부족해서 약간 특히 나는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랑 꼭 지식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뭐를 골라야 될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 살아봤을 때 경험해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경험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서 내 선택지가 좀 늘어가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처럼 좀 딱딱한 거 말고 약간 좀 소통도 있고 그냥 경험을 나누는 과정 그런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아까에 이어서 또 영어 얘기지만 내가 워낙에 고등학교 때 영어 잘하니 형? 아니 영어를 좋아했어. 아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교과서에 단순히 주어진 지식 넘어서 나는 더 궁금했단 말이야.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도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많았어. 근데 그때 딱 앞에 계신 선생님께 가서 질문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시는 그 순간에 나는 여기서 이왕에 느꼈던 그 선인의 지혜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 제8곡 우레소리가 산을 무너뜨리도록 심하더라도 귀머거리는 듣지를 못하며 밝은 해가 떠서 대낮같이 되어도 소경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귀와 눈이 밝은 남자가 되어서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지는 않아야 하리라. 나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배운 만큼 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나 그런 경험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내 동아리를 하나 했었거든. 무슨 동아리냐면 그 무슨 학교 이름 모의평가원이라는 동아리였는데 내가 싫어했지. 너가 싫어했구나. 그런데 무슨 동아리냐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 학교에서. 근데 그것에 대한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파는 거야. 그래서 파는 것을 기부를 하고. 그래서 난 그때 홍보를 했던 게 우리의 교육열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동아리라. 그래서 엄청 사실 나도 자부심을 느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안 좋은 동아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친구들과 나를 포함한 친구들의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런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동아리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야. 이제 교육적으로 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지. 그러면서 지금도 분명히 부끄러운 면모가 있을 텐데 그래서 계속 공부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너는? 이번에 대학에 올라오면서 새학교라는 수업을 접했는데 여기서 나는 단순히 신을 믿고 안 믿고 라는 차원으로 생각했던 종교가 또 다른 차원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떤 내 무식함을 좀 넘어서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종교가 가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향, 사회적 차원에서의 영향 또는 그 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부조리함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런 종교가 어떤 심오한 차원의 어떤 얘기들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기분이 들었어. 이 생각을 되게 자주 하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할 때 그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는 점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세상에 관한 거든 어떤 사람에 관한 거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휴게실이었거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70세 되는 할아버지였는데
중졸인 고졸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검정고시 모의고사 문제집을 이렇게 슉 하더니 이렇게 풀으라고. 그래서 약간 루드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드렸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다 풀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안 들린다고, 그래서 말 못한다고 이렇게 써서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때 되게 나는 깊은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되게 내가 사는 세상이랑 정말 다르겠구나 하는 걸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약간 되게 내가 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를 되게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자만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그때 약간 알게 됐고, 물론 지금도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이나 편협한 그런 내가 내리는 결론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고려하려고 노력하게 된 경험이었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부족한 걸 안다라는 게 그렇게 당연한 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나름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거고 또 그런 건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부족함을 알아야 되겠다. 제12곡.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 또 만세의 스승이 될 만한 성인도 다 하지 못하는 법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는 생활 속에 늙어가는 줄 모르겠구나. 사실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여기로 나오는 건 것 같은 게, 교육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 자기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낮거나 높든 간에 아무튼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 거기서 도움을 받고 이런 게 꿀잼이다? 약간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뭐 내가 결국엔 여기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는 프로젝트 위기 활동을 하면서 이게 내가 몰랐던 이 위기지학, 가치가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위기지학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껏 뭐 몇 등급 더 높게 받으려고 했던 일희일비하던 공부에서 어떤 공부가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어떤 수단이 되기보단 공부 그 자체가 재미가 될 수 있구나, 그게 행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나는 충격을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통해 나는 지금 내 자리인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그런 공부의 재미, 학문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도 덤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성적은 아무튼 중요한 거야, 너에게? 아니, 그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하는 거일 뿐 중요한 건 학문의 재미라고 생각해. 알았어. 난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은 되게 여기저기 널려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 대학 와서 그렇고 지금 방학을 해서도 그런데 그냥 시간을 내가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놓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학점을 위해서 혹은 뭐 수능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알바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도 그냥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며 어떤 가르침을 배우냐는 약간 그런 게 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고 또 여기저기서 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좀 요즘에 느끼고 있어. 하다못해 그냥 집에 누워있다가 엄마랑 막 엄마 이때 어땠냐, 엄마 21살 때 뭐 했냐 이런 얘기 하면서도 나는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육이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각진 것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는 것 같아. 그 뭐지? 고등학교 때 내 처음에 위기지학 접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약간 역설적이게도 그 수능 공부하고 있을 때 처음 알았거든.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에 국어 위기지학, 위인지학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세상이 막 하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딱 지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찾던 그거였구나. 내가 중학교 때부터 느꼈던 교육의 그 답답함이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위기지학이 참된 교육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진짜 그 세상이 하얘지는 정말 환상 같은 그 정말 마술 같은 경험?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뭔가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인간이 추구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뭐 꿀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확실히 그런 것 같네. 우리 안동에서 하루 보내고 조산사관도 갔다 왔는데 이제 위기지학이 좀 와닿니? 난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어. 그 퇴계 이양 선생님께서 몸소 위기지학의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산서원에서 너네들과 함께 내 생활 속 위기지학에 대해서 되돌아보니 나중에 내가 공부할 때 이런 추억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위기지학의 자세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공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위기지학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뭐 명예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추구한다라고 해도 사실 명예는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를 기대하는 건 거잖아. 그러면 내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위인지학으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위기지학을 해야 되는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위기지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싶은데 좀 요즘 그런 도움 줄 만한 그런 미디어가 생겼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뜨고 있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교육판이라고 그 개인들이 위기지학의 자세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교육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는 그런 미디어라고 난 들었어. 내가 아예 교육적 판단을 듣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지? 나라면 당장 그 사이트 들어가고 보겠는데?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니? 물론이지. 그래. 고민할 여지가 없지. 그래. 그러면 위기지학하러 출발. 위기지학하러 출발하려고. 야 이거 추석 거의 뭐 위기지학으로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6시 내 고향. 위기지학이 하는 거야. 낚시하러 가자. 약간 이런 거. 위기지학으로 가. 돌돔